계속해서 DAP, 매도인의 의무 10개, A1부터 A10이죠.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 10개, B1부터 B10입니다.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설명문 부분이 훨씬 더 해당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명문 관련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DAP A1 일반 의무.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성장 그리고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성과 관련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인코텀즈가 예전에 개정이 좀 되면서 전자무역은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 하에 전자서류로 제공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뭐 크게 어려운 규정은 없습니다.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지정 목적지 장소 내 지점 딱 포인트, 가능하면 상세한 포인트를 찝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즉 하차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양하, 즉 하차까지 해주는 건 DPU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X웍스를 제외한 나머지 규칙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에 조달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A2에 의해 물품이 인도되는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A3 위험 이전.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의 위험이 이전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A2에 의해 인도되는 시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B3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를 한다. 그럼 도대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매수는 A2에 의해 인도된 시점부터, 즉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매도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인도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음의 경우에도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A. 매수인이 B7에 따른, 즉 매수인이 수입 통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험과 비용의 조기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 의무입니다. 관련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아 제대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합의된 인도 기일 또는 합의된 인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A4 운송. D 규칙은 목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예외 없이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통해 운송인을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을 하겠지만 2020의 개정 사항으로서 D 규칙은 매도인이 자가 운송, 즉 자신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계약 없이 자가 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목적지 장소 내 지점까지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게 원칙이죠. 혹은 이를 수배 혹은 준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가 운송을 할 거면 알아서 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특정 지점이 합의되어 있지 않거나 관례 외에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가능하면 목적지 장소 내 인도가 이루어지는 포인트, 지점을 합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 목적지 내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인도를 해야 되는 매도인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 이게 불만이다?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한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요구되는 운송과 관련된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 이슈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국가마다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안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D 규칙에서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B4.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매도인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물건을 잘 가져올 거니까.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자, 우리 보험도 기억날 겁니다. B, F, C, D 4개의 규칙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이 FC는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D 규칙은 당연히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아니 매도인이 보험계약 한다면서요. 매도인은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매도인이 매수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CIP와 CIF라고 합니다. D 규칙은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B5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당연히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죠. 다만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하는데 혹시 매수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은 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인도 운송 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예외 없이 운송 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B6 매수인은 A6에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자, 수출 수입 통관 매도인은 수출 통관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통관에 대한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수출 통관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수출국 및 모든 통과국 즉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3국을 지나가는 경우 통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통관 이슈는 싹 다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즉 수출국 및 모든 통과국, 수입국을 제외한 모든 통과국에서 요구되는 수출 및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수출 통과 허가, 수출 통과를 위한 보안 통관, 선적점 검사 및 그 밖의 공적 인가 싹 다 수출과 관련된 건 매도인의 의무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할 수 있게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 요건 및 선적점 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 및 통과국에서 필요한 모든 수출 통관 절차에 관련된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 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B7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즉 수입어가 수입을 위한 보안 통관, 선적점 검사, 그 밖의 공적 인가, 수입 통관 협력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 여건 및 선적점 검사를 포함하여 수입국에서 필요한 모든 수입 통관 절차에 관련된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자, 보셨죠? 매도는 수출 통관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수출 통관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수입 통관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수입 통관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선적점 검사는 매도인의 의무이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선적점 검사는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참고삼아 정리를 해주시고 A8 매도인은 A2에 따른 인도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점검 작업,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점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매도인은 특정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을 제외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당연히 포장을 다 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당사자 간 포장 또는 화인과 관련해 특정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운송에 적절한 포장 및 화인 표시를 해야 된다. 전혀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다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이런 관련 점검 포장 화인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비용, 사실 대부분의 현직자들은 인코텀즈를 가격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느냐. 자, 그래서 A9, B9이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다음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B9에 의해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의해 인도되는 시점까지, 즉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이 이전됩니다. 즉 인도되는 시점까지 물품 및 물품 운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 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목적지 장소에서 양화와 관련된 모든 비용. 양화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의무이지만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 채로 종결하라고 했습니다. C. A6에 의해 인도 운송 서류를 제공하는 비용. D. 해당되는 경우 A7A에 의해 수출 및 통관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비용. 수출 통관 의무는 당연히 매도인한테 있을 것이고 E. B5 및 B7A에 의해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협조를 제공한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상대방이 협조를 해줬으면 협조 비용은 당연히 협조받은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B9.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A. A2A의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운송 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목적 장소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양하 비용. 즉 양하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운송 계약상 이미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라고 하면 대부분 매도인이 납부한 채로 종결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건 매수인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납부하는 게 맞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A7B에 의해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이 협력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수수료. 매도인의 협조를 받았으면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협조를 받았으면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D. 해당되는 경우 B7B에 위한 수입 통관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비용, 그리고 매수인이 B7에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즉 수입 통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 우리는 이것을 위험과 비용의 조기 이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봤습니다. 다만 물품은 계약 물품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통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해야 되고 매수인의 통지 의무,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발송 시기 및 또는 지정 목적지 장소 내 물품 수령 지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걸 위험과 비용의 조기 이전으로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현직자들 입장에서는 앞에 설명문 부분만 봐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A, B의 의무, 특히 이 비용, 아무래도 현직자들은 인코텀즈를 가격 조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인코텀즈 규정을 원문으로 사서 읽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이라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접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X웍스부터 시작해서 F규칙, C규칙, D규칙, 주요 규칙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11개를 다 하고 싶지만 일단은 이 F, C, D로 나눠서 하나씩 주요 규칙을 받고 이제 규칙별로 또 차이점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인코텀즈 개별 규칙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부분과 업무상 주의사항, 실무적인 유의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